비장이 어디 있냐면 왼쪽, 왼쪽 상복부. 그러니까 이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큰 부위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잠잘 때 왼쪽으로 그 누워 자고 머리를 약간 올려줘야 아, 뭔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자면 안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놓아야죠. 그러니까 이에 왼쪽 그리고 왼쪽 신장의 위쪽에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갈비뼈로 본다면 9번에서 11번 사이 거기에 이제 이 비장이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한 13cm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께는 한 5cm 정도. 이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크기라고 말을 하는데, 무게로는 한 150g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위 상한다. 비장하고 위장이 항상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그것이 이제 재료인데 그 원재료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반죽하는 소화를 시키는 거고요. 비장은 이 반죽한 이런 내용물들을 몸에 필요한 형태로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혈액을 정화시키고 백혈구의 힘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비장이 그 비정상적으로 커져.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낡은 병든 뭐 수명이 다한 그런 적혈구를 처리하는 처리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상적인 적혈구도 잡아먹는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크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자가 면역 그런 상태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럴 때 이제 특단의 조치로 이제 이렇게 뭐 비장을 일부분 이제 잘라내거나 제거를 하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감기 한번 걸렸다 하면은 이게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뭔가 비장에 이제 이런 그 처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뭐 독감이 온다 그러면 그 주사 맞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 이 비장입니다. 이게 이 비장은 가장 중요한 림프 기관이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어떤 세균이나 독소나 유해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래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어찌됐건 손상된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췌장은 이자라고 그러죠, 이자. 지라, 이자. 지라는 비장, 이자는 췌장인데 이 췌장의 기능하고 또 비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아, 유는 우리 몸에 땅과 같거든요. 그래서 비장하고 유장은 뭔가 이렇게 토에 해당된다. 오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장은 에, 우리 몸에서 뭔가 이 엔진이 잘 돌아가도록 어, 그 점화 플러그가 탁 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하다못해
저 불 깎는 애초기도 이 점화 플러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뭐 형편없이 출력이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제 성능을 하는 또 에너지가 올라오게 하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우리 몸에서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대로 흘러나가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혈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 맥이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명상도 안 돼요. 뭐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먼저 섬광처럼 탁 오기 위해서는 우리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성공이 어려워져, 이게. 왜? 무기력해져 버리잖아요. 무기력한 사람이 모릅니까, 이게? 음. 그래서, 우리 몸을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장을 잘 다뤄야 된다. 자, 우리가 기계 하나를 보더라도요, 기계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섬세하게 이해하고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생돈 들어가고 기계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세하게 다루는 기술과 지혜를 터득을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또. 그래서 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어난다. 그것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겠고,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어떤 짓거리들을 뭔가 이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뭔가 자기 초월? 그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 자기 이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의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생각이나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깨달음, 이건 허망한 거예요. 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몸 없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뭔가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된 정말 모함, 마음의 상태가 균형이 깨지면 그 뭐 여러 말 것 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이나 우리 이 세상이 말이에요. 어두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극심한 오염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함부로 먹고 많이 먹고 이런 세상이 참 안타깝죠, 이게. 음. 또 몸의 불꽃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신의 불꽃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고 몸은 특별히 이완이 필요해요.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가 스트레스니까 이게. 그래서 또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 점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교체를 하든지 거기를 이렇게 어? 닦아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이게. 그래야 내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고 조율이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예? 관대하게 다루는 그 힘이 이제 생기겠죠, 이게. 음. 그래서 이 비장과 위장은요, 짝꿍이야,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그 토에 해당하는 이 중용의 장기, 우리 몸 전체의 이 밸런스,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가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비장과 위장이죠. 그래서 이제 비장은 와이프예요. 음이야, 음. 그다음에 위장은 이제 양이죠. 그래서 음양 관계, 휘장과 위장이 사이가 좋아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 이제 되는 것처럼 몸이 작동을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아니 한 집안에서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짝꿍도 좀 여러 가지로 이 심사가 어렵죠. 이게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비장 나빠지면 위장 나빠지고 위장 나빠지면 비장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이게. 그러면 비장이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째, 혀가 굳는다. 혀가. 그래서 우리가 이 혀 뽑는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몸을 만세부르게 만드는 일인가. 예. 음, 우리 몸에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는 이 혀가 굳는 데서 음, 생겨요, 이게. 혀가 굳어. 이 혀가 부드럽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어, 반트에 나가요. 그러면 이 혀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치하고 위가 왠지 묵직하고 어떤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통증. 또 구토가 잘 나, 메스껍고 트림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밥 먹는 게 즐겁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할 얘기 없겠습니까? 또 그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대장이죠. 설사, 변비. 예. 그러면 이제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다리부터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무릎이 뻣뻣하니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면서 입술이 마르기 시작해. 입술이 자주 말라. 우리가 물을 잘 먹어야 돼요. 응? 자, 입술이 자주 마르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오는 증세가 뭐예요? 얼굴이 왠지 어두워지는 거죠. 칙칙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봐도 왠지 빛이 얼굴에 빛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장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 위가 이제 음식을 뭔가 이렇게 이제 소화를 뭔가 작용을 하면 이 뭐랄까 우리 몸이 흡수한 영양 물질을 저장을 했다가 각 장기에 몸 전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군수창고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뭐 면역 항체라든지 또 뭐 우리 몸에 침투한 병원체들, 세균들 이런 죽이는데 면역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은 이제 크게 하는 것은 간이지만 그러나 간 기능이 약해지면 비장이 간의 역할을 또 해요. 이게 그래서 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 장티푸스라든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은 비장이 부을러요. 이게 비장이. 특히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이 비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또 뭐 우리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린다든가 또는 뭐 정신적으로 긴장이 계속 되면 이게 비장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과 위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흡수한 물질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은 뭐예요? 물질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고 폐는
비물질 상태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산소, 이것들을 흡수하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비장과 유장 기능이 좋고 폐 기능이 좋아야 아, 이 뭔가 아름다운 입술, 입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의 그 뭔가 이 탄력, 이것도 좋은 사람들은 비장이 좋은 사람이고 유장도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입술만 혈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혈색이 좋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뭘 발라서 나타나는 것 말고 천연의 그 입술 빛깔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립스틱 바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런 탄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이 뭐 레드와 핑크를 여기다 바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자연산이 좋죠, 이게. 음. 이 자연산이 무슨 뭐 에, 입술에도 그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중용의 상태, 또 다석 선생님 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온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가온. 저도 참 많이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온 하면 가고 오는 지금 여기에 내가 머물러야지, 이렇게 나를 뭔가 챙기는 그런 단어가 저한테는 이제 가온이에요. 가온. 그리고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있음으로 그들이 나와 나와 함께 에,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이제 가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중용. 어, 여러분 중용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중용, 중용. 다성님의 중형은 독특합니다. 가운데 중자가 중간이 아니라 줄곧 뚫려 올라가는 것을 이제 중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음, 줄곧 뚫려서 올라가는 것을 중형. 음, 양극단을 피하는 중형도 중형이지만 독특하게 줄곧 뚫려서 예.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중형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 진정한 용기는 이제 성서적으로 보면 만용과 비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딱 정해진 어떤 낱말 풀이가 중용이 되고 용기가 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나가버렸어. 용기가 너무 지나쳤어. 어? 이, 저, 아, 그걸 만용이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그 용기가 부족해지면 비겁해져, 또 사람이 또. 도망가기가 바빠. 그러니까 만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용기를 알 수가 없어요. 비겁해보기도 해야 돼. 그것도 배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만용과 비겁 사이의 그 어떤 중용, 이걸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그 중용, 그 가운데서 찾아져야 되겠죠, 이게. 예. 예를 들자면, 비장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버려, 그냥. 막, 엔진이 막 돌아가. 그것은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 과도하게 어떤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 어?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예. 막 만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비장의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게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져.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건 참,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어?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해. 이런 거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예.
남들이 설거지라고 부르는 그 일을 내가 할 뿐이죠, 이게. 어? 이 손등에 떨어지는 그 수도꼭지의 물에 어떤 그 감각을 느끼면서 하면 그게 뭐 이게 남자들이 할 일, 여자들이 할 일, 뭔 일, 이런 구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이 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걸 쳐다보면 예측 불허의 말을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 그 사람이 비장이냐, 저 사람 비장이 흥분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현상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이게. 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비장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아마 알아차릴 수도 있죠, 이게. 예. 자, 또, 아, 어떤 순간에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 어떤 일이 또 흥미로워. 그러면 거기에 그냥 폭삭 빠져드는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뭐 논리도 없고 깊은 생각도 없고 그냥 산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예. 이게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떤 거에 매혹당하는 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또 총을 쏠 때 표적 없이 총 쏘는 사람 같은 막 그런 뭔가 반응인데 이런 반응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비장 상태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어? 또 비장의 에너지가 이 부족한 사람들 머리 한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정말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직접 말하지를 못해. 돌려서 말을 하거나 애들 시켜서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어? 이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 이것도 비장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다. 이게. 자, 비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딱 바꿔지면 나하고 나누었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폭로를 해. 폭로하는 사람들 있지. 예? 또 비밀품은 폭로의 연장선 속에 뭐가 있어요? 험담다라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막 험담을 막 해. 예? 예.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인데, 왜 사람들을 막 함부로 험담하고 그 사람들의 소소한 어떤 그런 뭐 꼭, 뭐 큰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응?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가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뭔가 감정도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데 내 생각을 표현을 안 해. 우물쭈물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직면해야 될 때 회피하고 또 별것도 아닌 것을 막 과장을 심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좀 비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어떤 맹수보다도 잔혹할 수 있어요. 어떤 독사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두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예? 나 같은 줄 알았는데, 막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예. 그런데 다 자기가 불러들이는 일이야, 거의 다. 어? 예. 그냥 와서 들이받는
자동차 같은 음, 그런 일들도 잘 보면 예, 나의 반응인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 깨달음이 소중하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건 지혜예요.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말하고, 뭐, 아침에, 이 새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 아니, 새벽에 일어날 줄도 모르는 사람들, 해가 동동 떠야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쁜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일으키는 사람은 드물은 거예요, 이게. 에, 내가 내 행복을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막 시기심에 불이 막 타. 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 비장이 주는 교훈.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예. 인생의 비극이 뭡니까?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음. 그런 사람들은 너희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어? 천국이 이미 네가 보는 그 모든 사물 대상 속에 있고, 네가 만지는 것 속에도 다 들어 있는데, 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허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장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삶, 응? 예,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뭘 우리가 챙겨야 되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뭘 좋아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명료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글로 써보면 더욱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요즘에 뭘 좋아하나, 뭘 원하나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적다 보면 이거였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적당히 좋아하는 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거 좋아해. 어? 나는 별 보는 걸 좋아해. 뭐 달을 보는 걸 좋아해. 뭐 좋아하는 것이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져. 활력이 생겨요. 막 재미가 나. 이런 것이 좋아하는 거죠. 무슨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원하시는 거 적어보고 거기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면 오늘 하루가 활력 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